우리가 이란 전쟁을 거치면서 하나 분명히 깨달은 부분이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 글로벌 각국 역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오늘 아침에 절실한 에너지 안보에 대한 투자 전략을 제시를 했습니다.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원자력, 재생에너지, 그리고 ESS, ETF, 미국 상장 이런 부분까지도 언급했는데요. 관련 종목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라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쪽이 여전히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약 30% 되고 그 다음이 석탄 28%, 천연가스가 23% 이렇게 되는데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운송이 그리고 보관이 가능한 그런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조금 더 치우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화석 연료 이런 부분으로 더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고 뭐 석탄으로 돌아가자 혹은 LNG 터미널 더 늘리자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더라도 아무래도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펴볼 게 원전과 재생에너지 섹터다라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 지속적으로 원전, 재생에너지 섹터 이런 부분을 많이 언급드린 바가 있습니다. 탈탄소 전환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시대적인 흐름상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공식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면은 화석 연료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80%로 예전에 그랬는데 이게 사실 20년대 중반 이후 조금씩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좀 완만하게 뭐랄까요? 30년 이렇게 오르다가 30년 정점을 찍은 후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 지금 역시나 화석연료 조금 더 집중해 볼 수밖에 없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 전환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음 페이지에서 그럼 앞으로 어떤 점을 봐야 될지 이게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재생에너지 지금 현재까지도 에너지 구조상 보면은 10% 중반인데요. 이게 40년도에 25%로 튀고 그리고 50년도에 30%로 튀고 그러니까 현재 에너지 구조와 완전 달라지는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맞바꾼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고요. AI 성장되면서 전력 수요는 엄청 늘어나는데 그 수요와 맞물려서도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섹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호르무즈 여러 가지 해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극심하게 시달리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호르무즈가 이제 막히고 봉쇄에 대한 두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걸 우회해서 가는 방법을 고려를 하는데 극히 또 제한적입니다. 사우디와 UAE 정도입니다. 그래서 걸프 산유국 같은 경우에는 우회해서 어떻게 수출을 전략적으로 본격화할지 그런 분도 고민이다. 이렇게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현상을 겪고 관세 전쟁도 있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 이런 전쟁을 겪으면서 자원과 에너지 안보가 최우선이다라는 걸 글로벌 각국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바 앞으로 공급망 다변화는 시대적인 흐름에서 굉장히 필수적인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정적인 공급 이런 부분에서 공급망이 흔들리면 어쨌든 안보 위기에 닥치니까 다변화시켜야 되고 리쇼어링 돌아와서 해야 되고 그리고 우방국 블록화 이렇게 각자 도생 이런 흐름에서 에너지 전력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일단 가장 근접한 답을 제시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DB증권에서 지금 여러 가지 우려감은 있잖아요. 아직 뭐 이번 주 굉장히 또 중요한 고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어떤 업종을 매수해야 되는지 그걸 좀 전략적으로 살펴봤고 두 가지 근거에 따라서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벤트 관점입니다. 지금 4월 중순 이게 이제 정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란 사태에서는 그 이전에 시장이 변동성을 겪으면서 바닥을 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 행정부에서도 의회의 동의 없이 60일에서 그리고 최대 90일까지 이렇게 시간을 벌 가능성은 있는데요. 이걸 대입해 보면 4월 중순 이런 부분이 언급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가까이는 또 5월에 미중 정상회담도 봐야 됩니다. 14일과 15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미국
이 중국 협상 카드로 어떻게 쓸런지 이런 부분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역시 호르무즈 해역 원유 40%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을 터 이런 부분으로 이벤트 시점에 대한 관점으로 4월 중순이 정점일 가능성 이걸 언급해 놨습니다.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 부분입니다. 밸류에이션에서 보면은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이 저평가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PER 1배 이하인 업종을 선별적으로 접근하라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단서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떨어지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20% 이상 급감했을 때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상대적으로 PER 1 이하의 업종들 봐라라고 전제 조건을 일단 제시를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유틸리티, 반도체, 호텔, 레저 서비스, 화장품, 필수 소비재 언급을 했습니다. 유틸리티는 유가 피크 이후에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고 반도체는 기존 주도주였습니다. 이게 이제 회복되는 시점에 있고 내일 삼성전자의 실적, 잠정 실적 발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텔 레저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유류 굉장히 비싸잖아요. 항공료 요즘에 뭐 취소가 돼서 난리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할증료 진정이 기대가 되면서 중일 관계 이런 부분도 반작용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봤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도 한 종목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 최근 간간히 좀 자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봄부터 여름 계절적인 성수기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요. 색조 화장 수요가 좀 붙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필수 소비재 섹터에서는 매크로 동력 이런 부분이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PER 1배 미만의 업종 그리고 종목들 이 안에 힌트가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이러한 종목을 자주 좀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K방산을 언급했는데요. 일단 탑픽부터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이렇게 두 종목을 제시를 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목표 주가가 183만 원으로 제시를 했네요. 풍산, 특히 이제 탄약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인수 추진하는 상황에서 기존 지상 방산과 시너지를 낼 가능성 이런 부분이 언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탄약용 그리고 그 포탄에 쓰이는 핵심 장치 이런 부분으로 돼서 지금 매출 비중이 높아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K방산의 수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한 달간 이렇게 주가 흐름을 보면은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더 많이 떨어진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저평가가 해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고 이라크향, 이라크발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글로벌 분쟁이 지속되다면 K방산에 대한 매력이 더 높아질 수가 있는 상황인데 방산 장비 이런 부분도 더 수급 불균형이 있으면 우리나라 것이 납기도 빠르고 가격도 경쟁력이 있고 그리고 질도 잘 만들어내고 미국 그런 무기 대비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분위기가 많아서 긍정적인 수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언급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산은 인도가 좀 지연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거든요. 대표적으로 스위스 같은 경우에 2022년에 주문한 패트리엇이 있는데 그 시스템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가 지연되고 있고 계약 취소를 할 건지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패트리엇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미국 쪽의 그 방공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폴란드 같은 경우에도 자국 방어를 위해서 미국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 미국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데 미국이 왜 유럽을 위해 존재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나토 탈퇴하고 싶다라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미국과 배제하고 우리나라 방산 무기가 훨씬 더 좋은 흐름들이 있으니까 가격이나 납기나 여러 가지 질적에서 더 수주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방산 기업에는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됐습니다. 앞서서 현대 로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주목받는 이유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제시한 목표가 이런 부분을 한번 비교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DB증권에서 네이버랑 카카오 오늘 아침에 분석을 했는데 둘 종목 다 목표 주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이유를 일단 말씀드리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 30만 원으로 떨어뜨렸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이 떨어져서 지금 매수는 유효한 구간이다라고 하면서 매수는 유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떨어져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이 되고요.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돈 많이 쓰고 있습니다. AI 생존 전략으로 커머스 쪽에
쪽에서도 돈을 붓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투자 이익률은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체 영업 이익률이 쪼그라드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GPU 구매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연간 1조 원을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DB증권에서는 언급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AI의 사업적인 비용은 많이 듭니다. 이런 부분 한번 언급해드리고 그리고 커머스 이런 부분도 중요한데 작년 12월부터 이제 쿠팡을 탈퇴하자 이런 부분으로 좀 반사 이익을 얻었는데 이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쥐고 가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이쪽에 비용을 댈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비용, 마케팅 비용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겠죠. 근데 네이버 멤버십 무료 배송이나 반품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런 흐름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AI 커머스로 집중하는 바 투자 이익률이 좀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일단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 시장이 전망치 이런 부분 좀 부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커머스는 괜찮거든요. 커머스 이런 부분은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역시나 마케팅 비용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쓰면서 이런 부분을 좀 누르지 않을까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카카오 역시 목표 주가를 내렸습니다. 69,000원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카카오는 머니코드에서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게 좀 지겨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AI 수익화 모델에 대해서 언제쯤 소비자들한테 보여줄 거니 이러한 느낌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컨센 부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광고 커머스는 일단 긍정적. 그런데 문제는 컨텐츠 자회사들이 잘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임즈, 피코마, 엔터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부진하다라고 하고요. 카톡은 지속적으로 확장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AI 에이전트 시대에 이런 부분으로 수익화를 보여줘야지 주가를 올릴 동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챗 GPT4 카카오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무신사, 올리브영, 현대백화점, 협력사 조금 더 추가됐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 상품을 추천해 준다고 합니다. 알맞게 이런 흐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협력사가 늘어나면 추가적으로 이제 카카오 툴즈에 들어가는 거니까 조금 더 추가적으로 고객사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진다라는 부분이고요. 카나나 인카톡 같은 경우에도 에어비앤비와 좀 연계하는 흐름들, 글로벌 고객사들이 조금 더 다각화될 수 있을지 보시고요. AI 수익화 여전히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지금은 없고 비용은 많이 쓰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떨어뜨린다. 네이버, 카카오 동시에 이런 흐름들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였습니다. 네, 다올투자증권 한국콜마입니다. 최근에 화장품주 관련주 앞서서 PER 1배 미만의 그런 기업들, 저평가된 기업들 좀 봐야 되는 구조적인 흐름들 언급을 해드렸는데 앞으로도 그런 업종 안에서 종목들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 화장품주 좀 종종 거론이 되고 있는데 한국콜마 콜이라고 하면서 다올투자증권에서는 긍정적으로 분석했고 목표 주가 12만 원으로 올려잡았는데 국내 증권사 목표 주가 밴드에서는 최상단이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분기 영업이 이제 내일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나오면 또 1분기 실적이 시작이 되는 거니까 실적단 잘 보셔야 되는데 컨센 시장 전망치보다 좀 높여서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지금 기초 화장품 수출 그런 부분이 잘 되어 있는 상황이고 원래 이제 스킨케어 ODM 그런 최대 수혜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긍정적이고 한국 법인 이런 쪽에서 장사를 잘 해서 견조한 그런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선케어 집중 더워지잖아요. 더워지는데 그러므로 이제 선케어 시즌 돌입하면서 전 분기 이 얘기는 1분기 대비해서 2분기도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고 글로벌 그런 비중으로 봤을 때 매출이 잘 되고 있고 이게 메이드 인 코리아가 찍혀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걸 보고 더 긍정적인 승수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인디 브랜드 성장 이런 부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OEM 업체 대비
대비해서 이게 판가의 전가가 가능한 OEM 업체에 비해서 ODM 업체 같은 경우에는 원료비 부담에 대한 그런 수익성,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일단 리스키는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 주가 12만 원 상향한 데에는 어쨌든 긍정적인 계절적인 수요나 그리고 실적에서 보여주는 게 있는 바 앞으로 한국 콜마가 콜이라는 데에 이유가 있다라는 부분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화장품 관련 주까지 말씀드렸습니다.